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 사태가 미국의 개입으로 일단 봉합됐습니다. 폭탄을 이용한 우격 다짐으로 이끌어낸 평화가 과연 얼마나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공습이 멈췄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 주 전 세계는 트럼프 대통령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성훈 기자와 정리해보고 상황 분석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예측 불허의 상황이 이어지다가 극적으로 휴전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0일간 이어진 무력 충돌 사태는 일단 표면적으로 멈추게 됐습니다. 휴전 방식을 다시 정리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합의 발표 시점부터 양측은 6시간 동안 최종 임무를 마친 뒤 먼저 이란이 12시간 동안 공격을 멈추고 이어서 이스라엘이 12시간 동안 멈추는 3단계 방식으로 25일 0시를 기해서 휴전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 양측에서 합의 위반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는 듯 했는데 이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라고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더 이상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네,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이번 휴전을 두고 미국의 힘에 의한 평화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사태 초기에는 협상을 통한 중재를 시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미온적인 태도로 나오자 곧바로 공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무조건 항복하라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다가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다시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를 두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가 시한 발표 불과 이틀 만인 현지 시간 22일 기습적으로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한밤중에 망치 작전을 감행하면서 이란의 주요 핵시설 3곳을 공습했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를 이용해서 지하 수십 미터에 있는 시설을 무력화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14발이 투하됐습니다. 공습 직후 미국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됐다, 보복에 나서면 더 강력한 무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때부터 이란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는데요. 결국 이틀 뒤인 23일 이란이 카타르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피해가 없었고요. 공격 계획을 사전에 카타르에 통보한 것과 군시설 2곳에 제한된 보복을 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결국 이란 정부가 체면은 살리고 확전은 피하는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전에 알려줘서 고맙다고까지 말하면서 긴장 완화 무드가 조성됐고 극적으로 휴전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자, 상황을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일단 미국이 개입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서 휴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먼저 중재에 적극 나선 미국 입장에서는 사태 장기화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는 것이 가장 큽니다. 이란은 폭격을 받은 이후 모든 미국 시민과 미군이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면서 중동 내 다른 미군 기지를 겨냥한 확전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자칫 지상군까지 동원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중동 정세는 다시 한번 통제불능의 상황으로 빠지게 되고 미국으로서는 악몽 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앞서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5천 명이 넘는 전사자가 발생했고 1조 달러에 이르는 전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예산안 처리와 각 국가의 관세 협상 등 중대한 현안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중동의 발이 묶일 경우에는 대외 안보 역량을 대중국 억제에 집중하려는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는 맞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되는 행보에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문제도 큰 변수로 꼽힙니다. 전쟁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이란에게도 휴전이 실리적인 선택이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이 제한된 가운데 기약 없이 전쟁을 지속하는 건 인명피해와 막대한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란 또한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들의 미온적인 반응 속에 미국을 더 자극할 경우 정권 붕괴까지 맞닥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군요. 결과만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위너인 것 같은데요. 네, 미군의 개입이 집단적 자위권에 부합하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지상군 투입 없이 휴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힘을 통한 평화를 통해 패권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요. 무엇보다 눈엣 가시였던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거했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어찌됐든 외교 수완을 통해서 중동 분쟁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노벨 평화상 얘기까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얻은 게 더 많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가자 지구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렸었는데 이번 공습을 통해 이란의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를 대거 제거하는 등 숙적 이란의 핵 개발을 후퇴시켰다는 평가와 또 그 과정에서 미국의 개입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다시 여론의 지지를 얻게 됐습니다. AP통신은 네타냐후는 자신이 불사조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방공망이 무력화되는 등 공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노출했고요. 또 미국의 폭격에 사실상 굴욕적인 추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면서 글로벌 경제는 또 한 번 출렁였죠.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제유가가 민감하게 움직였는데요. 이스라엘이 공습을 시작한 13일에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7% 넘게 급등했고 미국의 군사 개입 검토 소식이 전해진 17일에도 4% 넘게 뛰었습니다. 이후 미군의 공습을 받은 이란이 중동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를 준비하면서 시장 불안감은 극에 달했는데요. 국제유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인 배럴당 130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한 물류 차질 가능성의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전반에 연쇄 타격이 발생하고 초인플레이션의 대공황에 가까운 심각한 경기 침체가 닥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휴전 소식이 전해진 직후부터 국제유가는 사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또 비트코인도 긴박한 중동 상황에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휴전 소식에 다시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했고 주식시장도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네, 앞으로가 문제인데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적인 평화의 전제 조건이죠. 이란의 군사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파괴 주장과 달리 CNN 등 미국 언론은 농축 우라늄 등 핵심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위 공방까지 벌어졌습니다. 휴전 이후 이란 정부는 미국의 폭격으로 핵시설이 심각하게 손상됐다고 피해를 처음 인정하긴 했는데요. 하지만 폭격 이전에 이란이 미리 핵심 시설을 빼돌렸다는 주장도 제기됐고 이란이 몸을 낮추는 모습이 전술적인 후퇴이거나 시간 벌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란이 핵시설 재건 움직임을 보일 경우에는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경고하면서도 조만간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될 수도 있다면서 휴전 합의가 공고하지는 않았음을 인정했습니다.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의 협력 중단으로 핵사찰과 검증 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평화적인 핵 개발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국과 이란은 비핵 합의를 위한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서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지켜봐야 되겠군요.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